최근 희귀 유전 질환을 앓던 생후 10개월 아기가 유전자 가위 치료를 받고 회복했습니다. 유전자 가위 기술이란 무엇이며 어떤 질병을 치료할 수 있는지 등을 이성규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이 기자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유전자 가위 기술, 지난 2020년 노벨 화학상의 영예를 나누면서 널리 알려지기도 했는데요. 어떤 기술인지 좀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우선 유전자 가위 기술이 어떤 기술인지부터 설명을 해주시죠. 네, 유전자 가위 기술의 정확한 명칭은 진 에디팅, 우리말로 이제 유전자 편집이라고 하는데요. 이 유전자 편집은 마치 워드 프로세서로의 문장을 가다듬듯이 그 인간의 유전자를 정밀하게 교정하는 기술을 말합니다. 예. 예를 들면 병을 일으키는 그 원인 유전자를 가위로 잘라내듯이 없애버리는 거죠. 이런 점에서 이제 유전자 편집 기술을 흔히 유전자 가위 기술이다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2020년 노벨 화학상을 받은 과학자들은 이제 3세대 유전자 가위로 불리는 크리스프 유전자 가위 기술을 개발한 과학자들에게 돌아갔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유전자를 콕 집어서 교정을 한다 이런 말 같은데요. 이게 어떤 원리로 작용이 되는 건가요? 네, 그 유전자 가위는 이제 크게 두 가지 부문으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네, 이제 하나는 실제 유전자를 잘라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가위 역할을 하는 캐스9이라는 단백질이 있고요. 또 나머지 하나는 이 캐스9을 우리가 목표로 하는 유전자까지 안내하는 이런 안내 역할을 하는 가이드 RNA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이 가이드 RNA하고 캐스9 단백질 복합체를 만들어서 우리가 이제 교정하고 싶은 유전자까지 가이드 RNA가 이 캐스9 단백질을 끌고 가면 이 캐스9 단백질이 실제로 우리 목표 유전자를 잘라내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거죠. 네, 그렇군요. 그럼 이번에 화제가 됐던 그 희귀 유전 질환을 앓던 아기를 치료했다는 이야기는 또 어떤 건가요? 이 유전 질환이라고 들어보셨죠? 이 네, 유전 질환은 이제 태어날 때부터 유전자에 문제가 있어서 선천적으로 걸리는 그런 병을 말하잖아요. 예, 이 다소 용어가 좀 어려운데 유전 질환 가운데 CPS1 결핍증이라는 유전 질환이 있어요. 이제 우리 몸에 암모니아가 생기면은 이 CPS1이라는 단백질이 이 해로운 암모니아를 제거하는 역할을 하거든요. 예, 근데 이 CPS1 결핍증은 이 CPS1 단백질이 제대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서 이 암모니아가 제거되지 않고 체내에 축적이 되는 거죠. 그러면 이 체내에 축적된 암모니아가 우리 몸에 이제 나쁜 일을 일으켜서 이게 병이 되는 겁니다. 이 CPS 결핍증은 전 세계적으로 한 130만 명 가운데 한 명꼴로 발병하는 희귀 유전 질환이고요. 예. 이 치료를 받은 아기는 생후 6개월 무렵에 이 처음으로 이 유전자가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이 치료는 임상시험 1상 단계에서 이루어졌고요. 이후 현재 생후 한 10개월쯤이 됐는데 현재까지 부작용 없이 잘 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쭉 설명을 해주셨지만 희귀 유전 질환인 중증 CPS1 결핍증을 앓던 아기를 치료했다는 건데 그럼 어떻게 치료를 했다는 건가요? 근데 유전 질환은 유전자에 이상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병이다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이런 문제를 일으키는 유전자를 교정하는 데는 몇 가지 기술이 있는데 이번에 이제 사용된 기술은 그 베이스 에디팅이라는 기술이에요. 예, 이 베이스는 우리말로 이제 염기라고 하는데 생명체의 유전자를 구성하는 구성 요소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생명체의 유전자는 염기가 모두 4가지가 있는데요. 비유하자면 이제 베이스는 유전자를 구성하는 글자 하나하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글자들이 모여서 이 문장을 이루듯이 유전자는 여러 베이스들의 조합으로 구성이 되는데요. 이런 베이스 가운데 딱 하나만 잘못돼도 병을 일으키거든요. 예. 그래서 베이스 에디팅은 이렇게 병을 일으키는 그 잘못된 베이스 하나만 탁 꼬집어서 잘라내고 정상 베이스로 이렇게 갈아 끼우는 그런 기술입니다. 실제 아기 치료를 담당한 의사의 설명 들어보고 이어가겠습니다. KJ was born with an incredibly severe, ultra rare disease called CPS1 deficiency. And over the past 9 months since he was born, we've crafted a personalized therapy designed to correct one of his specific genetic changes that make him sick. 이제 베이스 에디팅은 그 베이스 하나만을 콕 집어서 교정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기존의 이제 크리스프 유전자 가위 기술보다는 한 단계 진일보한 기술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유전자 가위 기술도 점점 진화하고 있다는 설명인데요. 이번 치료가 그 임상 1상 치료 단계에서 이루어진 건데 실제 상용화된 그 유전자 가위 치료제도 있는 건가요? 이 크리스프 유전자 가위 기술이 노벨상을 받은 게 2020년이라고 설명드렸잖아요. 네. 그 이후에 2023년에 미국 FDA가
세계 최초로 이 크리스퍼 유전자 가위 치료제를 승인을 했습니다. 이 치료제는 겸상적혈구 빈혈증 치료제인데요. 예. 이 병은 이제 잘못된 헤모글로빈 유전자가 이제 겸상, 즉 남모양의 적혈구를 만들어서 빈혈증을 나타내는 병이거든요. 예. 이 치료제는 그러니까 그 잘못된 헤모글로빈 유전자를 제거해서 이 병을 치료하는 그런 방식으로 작동합니다. 이 치료제가 이제 뭐 세계 최초 유전과의 치료제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획기적인 거임에는 틀림이 없는데 사실 이제 그 1회 투여 비용이 우리 돈으로 한 30억 원이 넘거든요. 예. 이게 굉장히 비싸잖아요. 네. 그러니까 웬만한 환자들은 이 치료를 엄두조차 낼 수가 없죠. 그러니까 이제 환자들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현실적으로 이제 개발한 회사는 수익을 내기가 어렵잖아요. 근데 이게 이런 악순환이 좀 심화가 되면은 이제 개발사 측면에서는 더 이상 이제 치료제를 개발할 그런 요인이 없어지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환자들은 치료제 개발이 없으니까 치료 혜택을 못 받고 이런 측면에서 이제 과학계하고 이제 이 바이오 업계는 이 유전자 가위 치료제가 이제 좀 더 활성화되려면 이 비싼 치료제를 좀 어떻게 낮출 수 있느냐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예. 지금까지 이순규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